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결혼한 늦가기 세대기자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30대 중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제 사연은 다른 분처럼 막장 사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파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아마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자꾸만 잘못을 나 자신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왜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자신이 상처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저같이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큰 위로를 받을 사연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뻔했던 그 사람과 22살에 만나 거의 제 20대 전부를 바쳤네요. 여자가 연애를 오래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만나는 남자와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줍니다. 사랑한다고 굳게 믿으며 상대도 내 맘 같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학생 때부터 만났고 제가 먼저 취업을 하고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데이트 비용 부담될까봐 늘 제가 먼저 배려하면서 연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거지만 그때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둘이 좋을 때가 분명 있었죠. 둘 다 순수한 시절에는 돈 없이 연애만 해도 좋았어요. 당연히 서로 결혼까지 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긴 연애라는 게 결코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더군요. 남자친구가 취업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 저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유독 제가 회식을 하거나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민감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니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회식한다고 하면 정말 싫어했습니다. 회사 다니면 여자하고만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장 상사나 동료가 당연히 남자 직원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식 가면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반부터 전화를 해댔어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전화 받기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 전화를 하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건데? 너 연락 두절되면 무슨 일 있는 건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몇 시까지 있을 건데? 다들 안 가고 있는데 제일 막내인 내가 먼저 간다고 어떻게 말해? 다 같이 일어날 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거기서 남자들 술 절대 따르지 마. 너같이 어린데 데리고 술자리 있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들 술 따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남자 직원만 있는 줄 알아? 여직원 절반 이상이야. 그리고 요즘 누가 여직원 애들 술 따르라 그래?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해.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딱 9시까지만 마시고 자리 끝나면 전화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 저도 신경을 쓰여서 자리에 집중을 못합니다. 물론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남자친구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도 무슨 통금처럼 딱 시간 맞춰 다니겠어요? 퇴근하고 저녁 먹고 2차 가서 맥주라도 마시면 9시, 10시는 금방이죠. 그런데 9시가 넘으면 전화통에서 불이 납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 때문에 주변 직원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제가 남자친구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어리고 예뻐서 불안한가 보다. 우리가 너무 하연 씨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얼른 가봐. 남자친구가 애달겠다. 놀림 반, 부러움 반이 섞인 목소리로 다들 저더러 얼른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직장 동료와 밥만 먹는다고 해도 남자친구는 어디서 누구와 먹는지를 전부 보고받으려고 했고 저를 단속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부터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졸업하고 나서 제 주위에 친구가 안 남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친구랑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했어요. 물론 저 역시 남자친구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언제 집에 가는지 정도는 물어봤고요. 다만 다른 게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1시간 단위로 전화해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너무 어려서 그런 연애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집착이 강해 그런 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숨막히고 답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회식을 한다고 했더니 끝나는 시간 맞춰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부터 저는 남자친구 전화와 문자를 받으면 불안했고 심지어 자리가 다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직원이 상사가 자리를 뜨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참 민망한 일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앉아있는데 남자친구가 일어나라고 한 9시가 넘어가면서 10분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겨우 자리를 파하고 나왔더니 남자친구가 도끼 눈을 하고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뻔히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이리 늦어?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남자친구가 1시간 기다린 건 저도 미안했지만 그때는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일하는 여자친구 회식하는 데 와서 언제 끝나냐고 퇴근하는 거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쯤 되니 주변 직장 동료분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어요. 술도 한 잔 걸쳤겠다. 그때는 저에게 화내는 남자친구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회식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나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왜 매번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건데? 오빠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친구 만나 밥을 먹건 술을 먹건 알아서 하겠거니 하잖아. 왜 사람을 이런 일들 볶는 건데? 너 지금 나 돈 안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 주변에 돈 버는 잘난 사람만 있다 이거지?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왜 제가 말하는 걸 저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지 말입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런 뜻 아니라는 건 오빠도 알잖아. 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내 개인적인 영역인 건데 모든 걸 오빠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야. 앞으로 이러지는 말았으면 해. 몇 번이야? 나 걱정해서 그런다고 이해하지만 계속 이러니까 그 의처증 걸린 남편 같아서 기분 나빠. 제가 하는 말에 남자친구는 살짝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뭐, 의처증? 너야말로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냐?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모르고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된통 당해봐야 내가 고마운 줄 알지? 나 어린애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는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그때 그 사람과 크게 싸우고 나서 제가 만나는 사람까지 통제하려는 건 많이 줄었지만 제가 사적으로 누굴 만나거나 회식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 체크하는 것도 여전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생소했고 저도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혹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스치듯 저에게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하연 씨, 내가 하연 씨 연애하는 거 보고 느낀 건데 자기는 너무 남자친구 눈치를 보고 살더라? 아니 하연 씨가 모자란 게 뭐 있어.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모자란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남자친구 하나만 바라보고 잘하는데 가만 보면 남자친구가 하연 씨를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불안해서 그러는 건 이해해. 근데 회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을 몰살게 구는 건 아니지 않아?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하는 건 뭐하지만 연애도 많이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아는 거더라. 너무 남자친구한테만 목매고 있지는 마. 내가 경험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여자한테 간섭하고 단속하는 인간들이 나중에 꼭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배신도 하더라. 잘 새겨들어. 세상에 남자 많다. 아, 남자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 더 만나볼 힘이 있겠어요? 헤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날 자신도 없고요. 이거 봐, 이거 봐. 하연 씨는 이미 남자친구한테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세뇌가 되었다니까?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나중에 헤어져 봐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만. 그 얘기 들을 때 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고 말긴 했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남자친구가 취업에 성공하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구나 하는 순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보다 학벌도 좋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고요. 저는 당연히 기뻤죠. 그때는 제 나이가 이미 28살이었고 남자친구는 31였습니다. 취직이 조금 늦은 만큼 남자친구는 굉장히 돈 모으는 거에 민감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돈 많이 쓰는 거에 민감했습니다. 취업 전에는 제가 거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저한테 받기만 했던 건 아니고 자기 돈을 아껴서 저에게 선물을 사줄 때도 있었고요. 적어도 홀대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둘이 돈을 벌게 됐으니까 이제는 남들처럼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같이 가고 해외로 여행도 가고 즐겁게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드린 정성을 전부 보답받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나도 나름 힘들었다는 걸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금은 저한테 잘하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은 제 생일에 꼭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서 힘들게 예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일날은 당연히 남자친구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라 생각했고 남자친구도 그간 제 생일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보통은 생일 때 뭐 하고 싶은지 갖고 싶은 게 있는지를 물어볼 텐데 하루 전까지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먼저 식당 예약한 걸 말해줬어요. 오빠,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요즘 핫한 식당이 있어서 힘들게 예약해놨거든? 오빠 회사에서도 멀지 않아. 내일 저녁에 내가 오빠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곤란한 듯한 말투로 아, 내일 너 생일이구나. 미안.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요즘 매일 야근해 외근해 정신이 없네. 근데 어쩌지? 내일 저녁은 이미 선약이 있어.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잘했다고 팀장님이 술 산대서 말이야. 내일 말고 우리 주말에 만나자. 괜찮지? 우리야 뭐 자주 보는데 생일이라고 특별할 거 있어? 대신 내가 그날은 너 먹고 싶다는 거 사줄게. 이렇게 선약이 있다며 약속을 미루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제 서로 여유 생기고 살만하니까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서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지나고 만나면 무슨 의미야? 오빠 그냥 늦게라도 만나면 안 돼? 회식하다가 중간에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말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살짝 투정도 부려봤지만 도리어 남자친구에게 타박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간 나 정말 찍혀. 회식하다가 자리 뜨는 게 쉬운 줄 알아? 남자 사회에서는 1차고 2차고 끝까지 상사 모시는 게 국룰이라고. 안 그럼 진급이고 뭐가 없어. 너도 잘 알면서 그래.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는 다른 날 보자. 중요한 날이라는 말에 한 번 더 속상했습니다. 취직 전에는 제가 회사 사람 만나거나 회식한다는 거에 극도로 민감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생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라봤자 고집 안 꺾을 사람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결국 생일날은 제 친구와 예약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게까지 친구와 놀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끝으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회식할 때 애인이 전화질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는 저는 남자친구와 똑같이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속상했지만 내가 이해하자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즈음 우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라고 퇴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남자친구도 취업 성공했다는 거 들으신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을 급하게 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내일 시집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딸이 만나는 남자는 미리 알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 얼굴 한번 보자 그러셔. 이제 둘 다 취직하고 자리도 잡았고 결혼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냐 그러시네? 사실 나는 결혼 급하게 할 생각은 없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니까 안심시켜드릴 겸 식사 자리 한번 만들까? 벌써 무슨 결혼 말씀을 하셔? 나도 30 초반이고 너도 아직 20대잖아. 나 아직 모은 돈도 없어서 당장 결혼은 못해. 우리 부모님은 나 결혼할 때 못 도와주실 형편이라 아직 나는 부담스러워.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결혼 허락받고 돈도 모으게 되면 그때 인사할게. 남자친구는 난색을 표하며 부모님이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나와의 결혼이 간절하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긴 시간 연애하면서 각자 집안 사정은 대충 알고 있긴 합니다. 남자친구는 남자 형제만 둘의 장남이었고 저는 위로 시집간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집안 사정은 고만고만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저희 쪽이 더 낫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대충 내 핑계를 대고 나중에 인사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저는 속상한 일 많은 연애를 2년이나 더 했어요. 딱 30이 되고 나니까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연이 너 아직 남자친구인지 뭐니 만나는 거니? 그놈은 자기 만나는 여자한테 확신이 없는가 봐. 연애를 그리 오래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인사 올 배짱도 없다니? 너 그놈이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그 집에 인사는 한 거니? 엄마는 너 결혼 빨리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나는 사람이 차일피일 부모 만나는 것도 미루는 건 별로구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도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다고 결혼을 미루던 사람이었지만 30 중반이 되어가면서 본인도 집에서 결혼하라는 재촉을 받는지 그때는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결혼하기로 하면서 합의 본 건 둘 다 모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는 것과 집은 전세로 하자는 것, 대출은 같이 갚자는 것, 이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사정상 부모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부모님이 결혼 비용으로 5천 정도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모은 돈이 그것보다 더 많았기에 전세 얻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들이 저를 오래 만났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몇 년 전에 스치듯 인사만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예비 시모 되시는 분이 저를 대하는 게 좀 차갑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인상이 세서 우리 아들을 휘어잡고 살 것 같구나. 미리 말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저 버는 돈은 남자한테 맡기고 내조를 잘해야 한다. 너는 애 낳으면 직장 관둬도 되겠지만 아들은 출세해야 하니까 꼭 명심해. 집안에서 남자가 잘 돼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남자를 절대 이겨먹으려 하면 못 써. 이러시며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소리부터 먼저 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집은 자가인지 대출은 언제 있는지, 언니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지 차마 대답하기도 민망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건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있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스치는 한마디 하신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았는데요. 무난한 집에서 자란 건 마음에 든다마는 우리 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싶다. 우리 아들 인물의 직업 정도면 훨씬 더 좋은 원처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작은 목소리로 하신 말이지만 제 머리에 어찌나 또렷이 각인이 되던지요.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자리에서 뭐라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은 조금만 더 늦으면 사람을 오해할 뻔했다고 하시면서 남자친구를 반기셨습니다. 사위나 다름없이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게 될 경우 얼마큼 지원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일절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신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얼마 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5천 보태주시면 우리 모자란 비용은 대출밖에 답이 없는 거네. 내가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말이야. 근데 너는 직장 생활 5년 넘게 하면서 어떻게 모은 돈이 6천밖에 안 돼? 솔직히 좀 의외다. 내가 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할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그건 나보다 반도 못 모인 오빠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도움 안 주시면 그나마 더 어려운 건데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리고 내가 돈 못 모은 제일 큰 이유는 오빠 때문이야. 오빠 취업 준비하는 2년 동안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오빠 영어 학원비까지 보태줬던 건 기억 안 나는가 봐? 그러고 쏘아붙였더니 아무 말 안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 양가 부모님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시댁 사정 감안해서 9개월 후로 좀 멀리 잡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결정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좀 서운하게 해도 결혼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더군요. 여자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면서도 설레는 과정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 날짜가 멀긴 했지만 미리 준비해두자는 마음으로 웨딩 사진도 미리 알아보고 신혼여행이나 웨딩 촬영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준비를 상의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나중에 하자면 미루더라고요. 일이 바쁘다는 둥, 승진 앞두고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둥, 핑계도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직장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줄로만 알았네요. 결혼이 4개월으로 다가오자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제가 신혼집을 먼저 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확히 제가 집을 계약하자고 말한 날 이후로 저와 만나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곤 했습니다.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만나지 못한 날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대체 왜 만나는 걸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우리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준비할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얘기해. 남자친구는 다그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겨우 입을 떼더군요. 그래, 나도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어. 더 미뤄봤자 둘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은 내 맘과는 다르구나 하는 직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큰 상처를 받은 날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만나자는 거는 왜 미루는 건데? 우리 지금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대체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은 저에게 화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냉정하고 가혹했네요. 문제가 뭐겠어?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싫다는 게 문제지. 잘 만나는 남녀도 하루아침에 헤어질 수 있는 거야. 사실 결혼하는 거 고민 많이 했어. 오래 만났으니까 너랑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뻔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거 눈에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안 망설이겠냐? 그 사람은 저와 결혼하는 게 싫은 거라며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더군요. 뭐?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이러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분명 오빠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겠지. 최대한 솔직하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말해줘. 그냥 너랑은 결혼이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대출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시간이 필요해. 거짓말하지 마. 1년 지나면 뭐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아?
오빠 혹시 다른 여자 생겼니? 그런 거라면 좋아. 내가 포기할게. 마음이 떠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이유는 용납 못해. 지금 잠깐 흔들리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결혼하기 전에 누구나 그런 생각 한다잖아. 저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런 이별 선언에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를 보더니 그 사람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래, 네가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건 예상은 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알게 될 테니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어머니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을 봤어. 근데 그 여자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는지 알겠더라. 너도 나한테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봐. 우린 조용히 여기서 헤어지자. 파혼한다지만 식장만 취소하는 거잖아. 내가 계약금은 손해보는 걸로 하고 돌려줄게. 결국 여자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네? 대체 그 여자가 나랑 만난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어디가 좋았는데 내가 오빠한테 사랑 줬던 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좋아? 물어봤자 너만 속상할 텐데 왜 이래? 대답 들으면 확실히 정리할래? 솔직히 너보다 조건 좋아. 그쪽에서는 나 하나 보고 다 해준대. 집도 셋집 아니고 자가로 해준대잖아. 그것도 공동명의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너랑 결혼하겠냐?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야. 결혼이랑 연애는 분명히 다르다고. 너도 내 말 잘 새겨듣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 너한테 잘 맞는 사람으로 말이야. 우린 오늘 이후로 파혼이야. 부모님에게는 각자 말하자. 그래? 나보다 좋은 여자라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나는 그래도 오빠한테 최선을 다했어. 누가 후회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네요. 저보다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왜 이런 인간을 못 알아봤나 싶었고요. 저는 엉엉 울면서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에게 파혼했다 통보하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남편이 파혼하자고 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싫어서 파혼하겠다 했죠. 부모님은 답답해 하면서도 제가 힘들어하는 거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지만 만난 세월이 길어서 그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인간에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열받고 나와 헤어지고 좋은 여자 만나 잘 살겠지 하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이 6kg나 빠지고 거의 1년간을 정신 놓고 살았나 봐요. 그때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상처가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더라고요. 파혼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람과의 연애를 나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내가 너무 연애를 잘못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홀대하면서 희생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사랑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 상처가 잊히더군요. 웃긴 게 있다면 긴 시간 연애했던 그 인간 소식은 거짓말처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한다 했으니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가끔 생각만 할 뿐이었죠. 저는 제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딱히 사람을 일부러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거 참 얄궂은 게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면서 저도 한층 성숙한 인간이 되었고 그 덕에 좋은 사람은 알아보는 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좋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요. 네, 제가 마음을 열게 된 사람은 회사 거래처의 대표였습니다. 30 중반의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회사를 이끄는 대표의 삶을 살면서 연애는 뒷전이었던 분이었어요.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끝나게 되자 저에게 적극적으로 만나보자고 했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 정도에 프로포즈 받고 속전속결로 양가 인사 모두 드리고 결혼 날을 잡았어요. 이래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거구나 했습니다. 저 한창 헤어진 남자친구와 힘들게 연애하는 거 보고 충고해줬던 직장 선배가 결혼한다는 거 듣더니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연 씨, 사실 나는 그때 헤어질 줄 알았어. 왠지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 근데 하연 씨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어때? 숨 막히게 하지 않지? 있는 그대로 하연 씨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기쁘네. 하연 씨, 행복하게 잘 살아. 고마워요, 선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선배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사실 결혼 안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말이 어딨어. 하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당했다고 연애를 포기해? 지금 예비신랑 능력 좋지, 잘생겼지? 다들 하연 씨 부러워하는 줄이나 알아. 네, 정말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이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똥차 같은 인간을 만났는지 알겠더군요. 그놈 때문에 아파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든든한 지원 속에 결혼 준비를 평안하게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과도 매일매일 만나면서 행복했어요. 예비 신랑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탑층을 미리 리모델링을 해놔서 틈날 때마다 살림 들여놓고 집 꾸미는 게 그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두 달쯤 남겼을 땐가 봐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 준비를 하고 신혼집에 가볼 생각에 들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장이 안 된 번호라 누군가 했는데 번호가 왠지 낯익더라고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아, 나야. 잘 지냈지? 순간 할 말도 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체 이 인간이 내 번호로 연락은 어찌했나 싶었어요. 내 안부를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끊어버릴까 하다가 또 전화가 올 것 같아 일단 대답은 했어요. 그래, 나야. 잘 지내지? 어쩐 일이야? 나는 더 할 말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용건만 말해줄래? 그랬더니 회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잠깐 만나달라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나간다 해도 마주칠 것 같아 근처 카페로 가 있으라 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일단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나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인간 3년 동안 무슨 된소리를 맞았는지 아주 폭삭 늙었더군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대체 왜 찾아온 건데?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해줄래? 내가 약속이 바로 있어서 말이야. 그랬더니 저를 보고 대뜸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하연아, 나 용서해주라. 너한테 잘못한 거 나 벌 받았나 봐. 이러길래 저도 쏘아붙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 나는 다 잊었으니까. 그러자 그 인간이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한다는 말이 하연아, 나 결혼 못했어. 막상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랑 너무 달라서 아니다 싶더라. 그렇게 고집세고 대찬 여자를 내가 어찌 감당하겠어. 나 헤어지고 나서 너 생각 많이 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왔어. 내 마음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무슨 마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상처 준 거? 좋아. 그거 사과하겠다면 받을게. 나 이미 용서했어. 근데 그것 말고는 할 말 없어. 당장 돌아가. 너 설마 벌써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널 아는데 너 절대 나 말고 다른 남자 못 만나. 내가 진짜 앞으로는 너만 보고 잘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어? 자기랑 잘해보자는 개소리는 참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를 못 만날 거라는 말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년 전 그놈이 제게 했던 거가 똑같이 복수해줬습니다. 내가 오빠를 왜 다시 만나야 하는 건데? 나보다 잘났기를 해? 나이가 어리기를 해? 우리 집보다 돈이 많아?
아니면 그동안은 돈은 좀 모았니? 나는 오빠를 다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 돈이라면 걱정하지 마.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결혼할 만큼은 모아놨고 내가 버는 돈도 너한테 다 줄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만난 세월이 얼만데. 안 그래? 너 너그럽고 착한 여자잖아. 늘 나 먼저 배려해줬고 나 힘들 때 도와줬고 나 다 기억한다니까. 너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나 다시 받아줄 거야? 헤어지고 나서 깨달으셨나 봐. 맞아. 오빠는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나지. 그건 팩트야. 그렇지만 미안한데 이건 확실히 말할게. 우린 이미 끝났어. 우리 사이 2년 먼저 끊어버린 건 내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제 와서 피눈 흘리면서 이런다고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너 같은 쓰레기차 가니까 외제차가 굴러오더라? 나 2달 후에 결혼해. 좀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여기로 올 거야. 그 전에 갈래? 아니면 한 대 맞고 갈래? 그 인간은 제가 결혼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 결혼? 보나마나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놈일 텐데 하연이 너 잘 생각해? 네 인생이 걸린 일이야. 나랑 결혼하는 게 네 인생 풀리는 길인 거 몰라? 개소리 그만해. 너는 머릿속에 늘 내가 너보다 못나다는 생각이 있는가 봐? 미안한데 나랑 결혼할 사람 너보다 훨씬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 너 나한테 건물 사줄 수 있니? 그 사람은 건물주야. 너처럼 만나는 동안 나 함부로 하는 일도 없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해. 그런 사람이랑 결혼 준비 중인데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여자가 그러겠니? 네 주제 파악했으면 당장 돌아가. 나는 너랑 절대 다시 시작 안 해. 그 인간은 안 믿으려고 했지만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고 나서야 겨우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추한 행동하지 마. 오늘 이후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는 물론 내 신랑 될 사람한테 말해서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나는 네가 헤어져준 덕에 이런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맙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때 말 못한 거 지금 할게. 함께한 그 시간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는 그 말 던져주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인간 얼굴만 봐도 저를 놓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놈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 잊었다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가끔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헤어질 때 속 시원히 내 할 말을 못해서 그런 듯 싶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지금에서야 완벽한 이별을 한 것 같아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 후 다시는 그 인간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저는 2달 후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찌질한 그 인간은 제가 결혼하는 거 어디선가 지켜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끔 하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별했을 때는 당장 죽을 것 같고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았지만 절대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어쨌든 흐르고 삶은 또 내가 열심히 사는 대로 흘러가니까요. 혹시 지금 이별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사연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놓은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슬퍼할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날 온다고 말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사연을 얘기하면서 생생하게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 마지막 남은 감정도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